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말 그대로 보물입니다. 서울역에서 단 21분, 그리고 GTX 운정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009-1의 신축급 다가구 주택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GTX 도보 역세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다들 아시죠? 하지만 이 물건은 그냥 근처가 아닙니다. 실제 운정역에서 1km, 도보로 약 15분, 자전거로는 단 3분, 차로는 불과 2분 거리입니다. 그야말로 GTX 생활권의 중심축에 놓인 입지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2억 9,900만 원, 그런데 3차 최저가는 무려 6억 3,600만 원, 딱 반값입니다. 49% 가격, 이 정도면 이미 기회가 아닙니다. 거의 선물 수준입니다. 이 물건은 대지 면적이 84평, 건물 연면적은 103평으로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형 근린 건물입니다. 특히 이 일대는 이미 운정신도시 3지구 확장 개발이 진행 중이라 도시계획상 도로, 공원,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은 이미 입증됐고 이제는 운정중앙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후에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보증금으로 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몇 억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냥 아무 말씀 마시고 이 물건에 투자하십시오. 즉, 이건 단순한 경매 물건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GTX의 한가운데에 들어서는 부동산이 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를 때 이곳은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겁니다. 그럼 빠르게 이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주소지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009-1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한 채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2억 9,938만 원, 그런데 지금 3차 최저가는 6억 3,669만 원. 감정가의 무려 49% 수준, 거의 반값에 나왔습니다. 입찰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1차, 2차 모두 유찰된 상태로 이제 남은 건 단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토지 면적은 84평, 건물 연면적은 103평.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채권자는 유오, 채무자는 조오로 확인되며 청구 금액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기준 보증금은 6,300만 원, 입찰 시 기본 예치금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어서 이 물건의 구조와 입지 및 주변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2022년 2월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급 다가구 주택으로 외벽은 치장벽돌 마감, 내부는 벽지 도배와 타일 마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로 옥상에는 다락과 옥탑 구조까지 포함되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1층은 다가구 2세대, 2층은 1세대, 3층은 2세대, 그리고 옥탑층에는 다락 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세대 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마다 개별 난방, 전기,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임대 수익형 구조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84평, 건물 연면적은 103평, 건폐율은 58%, 용적률은 122%로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 3층 다락 구조로 신축에 가까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지가 탁월합니다.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동패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인근에는 동패초등학교, 동패중학교, 그리고 운정중앙공원까지 모두 도보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공원, 편의시설이 모두 가까운 완벽한 생활입지입니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본건에서 GTX 운정역까지 도보 15분, 직선거리 1.02km, 자전거로는 3분 거리입니다. 서울역까지는 단 21분, 이미 운행 중인 GTX-A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건물 바로 앞 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망을 통해 자유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 경의중앙선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도로의 폭과 교통 흐름이 안정적이라 입주자나 임차인 모두 이동이 편리한 구조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도보 10분 이내에 CU, GS25, 이마트, 버거킹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 5분 거리에는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지구, GTX 운정중앙역 예정지, 그리고 운정신도시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10단지 15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2026년 완공 예정의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입주와 함께 상권, 학군, 교통이 모두 확장되는 성장형 입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GTX 역세권 신축급 구조 완성된 생활 인프라.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미래형 수익형 주택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6110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009-1번지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덕양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1년 5월 26일, 채권 최고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권리로는 2023년 7월 사랑모아 금융서비스 근저당권 4천만 원, 2023년 12월 KB국민카드 가압류 1,300만 원, 그리고 2024년 12월 김동원씨 근저당권 2억 8,800만 원 모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로 낙찰 시 소멸 대상입니다. 즉 권리관계는 말소 기준 권리 1건, 그 외 전부 소멸. 매우 단순하고 깔끔한 구조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등재된 임차인은 총 6명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항력 유무와 배당 요구 여부입니다. 101호 김호 전입일 2022년 7월 26일, 확정일자 6월 29일, 보증금 2억 4천만 원, 배당 요구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 없음, 즉 보증금은 배당을 통해 일부만 회수됩니다. 202호 윤호 전입일 2025년 1월 21일, 확정일자 2024년 10월 24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만 원, 전입과 확정이 모두 늦어 대항력 없음. 3201호 강호 전입일 2022년 2월 21일, 확정일자 2월 3일,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만 원. 이 역시 근저당보다 늦은 전입으로 대항력 없음. 4202호 박호 전입일 2022년 3월 8일, 확정일자 없음. 배당 요구서 미제출로 보증금 전액 인수 없음. 5301호 유호 전입일 2022년 3월 8일, 확정일자 2월 21일, 보증금 3억 5천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지만 역시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 따라서 배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6302호 2호 전입일 2024년 4월 15일, 확정일자 4월 12일, 보증금 3천만 원, 대항력 없음. 즉 등재된 모든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 또는 확정되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배당표를 보면 소액 임차인 강호은 보증금 2천만 원을 전액 배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4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전액 배당되고 그 이후 임차인 중 유호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가량 일부 배당을 받지만 여전히 약 2억 2천만 원이 미회수 상태로 남습니다. 이 말은 곧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인수금액 0원, 명도, 리스크 거의 없음. 실제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건물에는 일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전입일이 늦거나 대항력 없는 일반 임차로 확인됩니다. 즉 낙찰자는 배당 이후 명도 협의만 진행하면 바로 인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5월 26일 덕양신협 근저당 4억 8천만 원. 이후 권리 모두 소멸. 임차인 총 6명, 전원 대항력 없음. 인수금액 0원. 명도 리스크 낮음. 이 물건은 권리 구조가 매우 깔끔하고 임차인 인수 부담이 전혀 없는 안정형 투자 물건입니다. 특히 초보자도 법적 위험 없이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실전 투자에서 리스크 최소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금융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할 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최저입찰 금액으로 실제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찰가는 6억 3,669만 원, 그리고 대출은 70%, 즉 약 4억 4,56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세입자 보상비까지는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방 빼기 비용으로 세입자 1세대당 1천만 원씩 총 5가구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 실행액은 4억 4,568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한 3억 9,568만 원, 즉 약 3억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남은 30%, 약 2억 4천만 원은 직접 내야 하는 기본 자기자본입니다.
여기에 방 빼기 비용 5천만 원, 취득세와 각종 세금 약 900만 원, 그리고 법무사비 1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꺼내야 하는 돈은 총 약 3억 5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3억 500만 원이 실제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즉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실투자금입니다. 이제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금 3억 9,568만 원에 대한 이자는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1,582만 원, 즉 한 달에 약 132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형님이 투입한 자기자본 3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 즉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을 4%로 계산하면 연간 약 1,200만 원, 월로는 약 100만 원의 자본이자에 해당합니다. 즉 이 건물을 낙찰받아 보유하게 되면 은행이자 132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100만 원, 총 월 232만 원 정도의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낙찰을 받고 등기까지 마친 후 본격적으로 전세 세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에는 총 6가구가 있으며 현재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두어들인 보증금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금 상환입니다. 처음에 받은 대출금은 3억 9,568만 원이었죠.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면 이 금액부터 바로 상환합니다. 이 순간부터는 은행이자 4%, 즉 매달 132만 원씩 나가던 이자, 비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보증금은 9억 4천만 원에서 대출금 3억 9천만 원을 제외한 5억 4천만 원. 그 다음은 처음에 직접 낸 자기자본 3억 500만 원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돈이 약 2억 3,500만 원. 즉 투자금 전액 회수 후에도 2억 3천만 원이 손에 남는 구조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무피 투자 완성. 내 돈 한 푼 없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남은 2억 3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둘 이유가 없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고이율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연 4% 이자를 받는다면 2억 3천만 원, 4%연 920만 원, 즉 월 약 76만 원의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두 세대가 월세로 입주해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총 200만 원. 따라서 매달 이자 수익 76만 원, 월세 200만 원, 월 순수익 약 276만 원. 이건 단순한 수익이 아닙니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모든 구조를 만든 뒤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즉 내 자본이 아니라 남의 돈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기 좋게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잘 산 매물이 아니라 돈의 순환 구조를 완성한 모델 케이스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을 막고 내 돈을 회수하고 남은 현금이 매달 나에게 월급을 주는 구조. 이게 진짜 돈이 일하는 부동산, 그리고 돈의 리듬을 읽는 투자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과연 얼마가 남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낙찰받은 이 건물, 3년 동안 월세와 매월 수익을 꼬박꼬박 챙기다가 감정가 기준 12억 9,938만 원의 매각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1주택을 가지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즉 이번 매입은 두 번째 주택, 이른바 2주택 보유자의 매각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먼저 개인으로 매입했을 때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은 6억 3,669만 원. 그리고 매각가는 감정가인 12억 9,938만 원. 그 차익, 즉 양도 차익은 약 6억 6,269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의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24%가 아니라 단 6%만 적용됩니다. 즉 과세 대상 금액은 약 6억 2,043만 원. 여기에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2%,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질세율은 약 46.2% 수준.
결국 내야 할 세금만 약 2억 8,7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가 무려 8%로 올라갑니다. 즉 매입 시점에만 약 5,093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부담한 세금 총액은 약 3억 3,800만 원, 세후 손에 남는 순이익은 약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으로 접근했을 때를 보시죠. 법인도 같은 가격에 낙찰받고 같은 금액에 매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냅니다. 기본세율은 구간별로 9%에서 19%, 여기에 주택을 매각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의 20%가 붙습니다. 즉 실질세율은 약 40% 안팎, 양도차익 6억 6,269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인세 약 2억 5,9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취득세 12%, 약 7,640만 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약 3억 3,500만 원. 결국 세후 순수익은 약 3억 2,700만 원, 개인보다 약간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한 채를 더 사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개인은 취득세가 8%까지 올라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거의 사라집니다. 반면 법인은 초기 취득세는 높지만 양도시 세율이 일정하고 장기 보유 혜택 제한이 없어 결과적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즉 보유주택 수가 이미 한 채 이상이라면 장기 보유로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인 명의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건물을 같은 가격에 사고 팔아도 어떤 이름으로 샀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와 순이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 돈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실전 경매의 깊이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얼마에 샀느냐의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이름으로 언제 파느냐? 이 세 가지가 진짜 수익을 결정합니다. 같은 건물인데도 개인으로 접근하느냐, 법인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무려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실전이고 이게 바로 계산하는 사람만이 잡는 돈의 흐름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진짜 돈이 되는 구조만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피 투자 이후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방법, 즉 보증금으로 대출을 없애고 월세와 이자 수익을 동시에 얻는 구조를 직접 계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셔야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답을 찾는 곳, 여기는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